네, 목요일장의 주식 심화론입니다. 어떤 주제 있을까요? 보시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도전, 위기 아닌 기회가 되려면.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 이건 코로나 시기 이후에 시장에 크게 부각됐었던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공급망 차질에 주목이 됐다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이제 아예 공급망을 재편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뿐 아니라 친환경, 물가 상승, 미중 갈등, 패권 다툼, 전쟁 이런 이슈가 다 더해진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지난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미국에서 추진을 하고 나서 유럽에서는 원자재법 추진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관에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RMA란 뭘까요? 일단 이제 RMA라고 해서 이제 IRA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법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최근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가장 큰 또 하락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유럽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법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에서 이제 지난달 14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IRMA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략 핵심 원자재를 지정을 해서 이제 뭐 관련된 공급망에 뭐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밸류 체인을 강화한다라든지 유럽 내에서 좀 이러한 이 원자재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가치 사슬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경은 유럽이 사실 이번 사태에 가장 또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네.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러시아가 그야말로 이 가스에 대해서 또 무기로 완전히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유럽은 굉장히 좀 피해를 크게 입었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러한 사태가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미리 대비해 놓자라는 이제 법안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핵심 원자재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히토르라든지 혹은 이제 뭐 리튬 등등 해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산업이 계속적으로 좀 발전됨에 따라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광속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중국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상태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 결과적으로 이 러시아에 이어서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유럽 차원에서 미리 이제 좀 이 준비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원자재법이 아직까지 뭐 상세적인 이야기는 나온 거는 없어요. 아직까지 상세적인 이야기는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IRA와 비슷하게 유럽 중심의 이제 공급망을 개편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큰 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이제 국내 기업들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IRA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IRA는 미국 자체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RMA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그러한 수준의 큰 틀을 다시 한번 이제 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개별적인 행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걱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상세적인 좀 법안이 발표가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는 IRA가 이미 나왔으니까 이제 뭐 미리미리 좀 대응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IRA에 대해서도 대응을 계속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RMA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한번 큰 불을 또 대었으니까 네. 이제 지금 상태에서 더 데이지 말자라는 이제 이러한 태도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하자라는 내용이 주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전쟁도 있었고 물가 상승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시도하면서 러시아가 뿔이 났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방 국가들에게까지 반격을 가한 것이 바로 자원무기화였어요. 천연가스 수출에 대해서 쥐락펴락하고 가스관을 잠궜다 열었다 했던 거였는데 이런 자원무기화가 천연가스에 그치지 않고 뭐 곡물이나 여러 가지 여타 국가들도 물가 때문에 수출을 닫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튼튼한 공급망이 너무나 중요해졌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비를 하기 위한 조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표는 결국에 또 탈중국
공급망이 됐습니다. 이게 또 신냉전 이슈와 또 그렇죠. 네. 겸해지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미중 패권 다툼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 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아예 그 이념의 대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서방 국가들과 미국이 한편이 돼서 완전히 탈중국하겠다는 이런 또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들 살펴볼게요. 일단 이 탈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중국은 이미 이 수출입 통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법안을 다 마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주로 생산이 되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의 비중이 높은 이제 광물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한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중국산 이제 광물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의존도가 높거든요. 지금 뭐 리튬이나 뭐 니켈, 뭐 그다음에 흑연 등등 해서 굉장히 이제 이 비중이 높은 그러한 상태인데, 지금 이 광물들은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역시나 뭐 전기차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들에 대해서 지금 뭐 히토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광물들도 그렇고, 러시아가 그랬는데 중국이 안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지금 다 글로벌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중국의 상태를 조금 더 이제 들여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3연임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은 더 해야죠. 더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4연임을 하고 싶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주석 자리를 좀 이어나가고 싶은, 이제 국가 통치권자를 좀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이 있을 텐데, 그러려면 무언가 내세울 수 있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이 좀 내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의문점이 있죠. 지금 경기 지표들도 사실상 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연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성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세울 수 없으니까 중국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만 통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중국이 또 공공연하게 이 대만 통일을 계속적으로 좀 외치고 있는 상태고, 미국에서도 중국이 빠른 시일 내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고 냉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유럽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또 미리 조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IRA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일정 비율 이상의 이제 현지에서 생산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들어간다라든지, 중국산 광물이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판매가 금지된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가 좀 상당수 이제 섞여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뭐 RML에도 추가적으로 좀 그대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역시나 중국의 이제 광물들에 대해서 이제 이 중국이 세계 점유율이 절반 이상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리튬이나 뭐 니켈, 망간, 뭐 코발트, 양극재, 음극재 등등 해서 중국의 이제 원료의 세계 점유율이 절반 이상을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IRA나 이제 RMA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제한하는, 그리고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도가 계속적으로 조금 일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이 이러한 이제 행태가 어느 정도는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탈중국화에 대해서 가속화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다.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리튬이나 우리 배터리 우리나라 잘 만들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중국에서 거의 수출이 되고 있고, 절반 정도 비중 기준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의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히토류 같은 경우는 정말 필수적으로 많은 전자 제품이나 이런 데 다 들어가는 소재인데, 전 세계 생산량 가운데 97% 정도 중국이 독점해서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자원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런 독점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런 자원 무기화 움직임의 어떤 선제적인 조치로 이러한 탈중국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이후의 소식들 보면은 또 미국이나 그리고 호주에서
히토류 매장량이 또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서 또 생산이 되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재법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아까 결이 비슷하다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내용이 일단은 있을까요? 큰 틀은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겠죠. 이제 뭐 큰 틀은 이제 비슷할 수 있는데 아직 이제 RM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예측을 해보자면 이제 네. 유럽과 그다음에 동맹국 내에서 R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치 체인, 가치 사슬을 어느 정도 좀 만들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상태잖아요. 유럽과 이제 동맹국 내에서 생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이제 줄을 이룰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미국이 이제 IRA가 자국 내에서 혹은 이제 FTA 체결국 내에서 이제 뭐 채굴이나 혹은 이제 채굴된 가공된 광물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RMA에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럽 혹은 이제 동맹국 내에서 채굴이 됐거나 혹은 가공된 이제 광물에 한해서 이제 충족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혹은 자국 내에서 혹은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이 된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원금이 들어간다라든지 이러한 내용이 줄을 이룰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들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판단이 이제 되고 있는데 뭐 역시나 이 부분은 이런 차이일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패권을 다투는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안을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식냉전이라는 단어로 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다투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 RMA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당하지 말자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주요한 골자일 것 같아요. 러시아에게 이제 이미 한 방 크게 맞은 상태에서 유럽은 이제 공포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스 의존도가 높았던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결과가 돌아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공포감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체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지 러시아 같은 이런 사태가 다시 한번 이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이 에너지빨, 이 인플레이션 같은 이러한 사태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 체인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 RMA에 대한 주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자세한 내용이 나온 건 아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끼리 한번 잘 만들어 보자라는 네. 내용이 이제 주요한 골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발효된 배경 자체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유럽이 합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내심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핵심 원자재를 잘 공급망을 유지해 나가서 이 공급망을 잘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미국과 유럽 연합이 중국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재들과 광물들에 대해서 견제를 해 나갑니다. 이게 주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 부분이 좀 역시나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IRA나 RMA나 이제 각자 우리끼리 조금 잘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결과적으로 주 내용이잖아요. 때문에 이러한 라인에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배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참여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빠르게 탈중국해야 되는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좀 그러한 움직임을 좀 빠르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먼저 좀 피해를 조금 보자면 이번 IRA로 인해서 이제 가장 피해를 입은 업체가 역시나 완성차 업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현대 기아차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이미 좀 크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9월 동안 이제 아이오닉 5는 전달 대비 13.9%가 좀 판매량이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아의 EV6 같은 경우 21.7% 판매량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이제 IRA가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해서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핵심이 그거잖아요. 이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우리 기업들이 파는 전기차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못하면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벌써 이렇게 판매에 영향을 받는지가 그러니까 이제 IRA는 어느 아이러니예요. 정도 발효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IRA가 이제 발효가 됐을 때 이제 이미 이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들은 이제 세액 공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에 이미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제 차량들에 대해서 탈중국화를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각 기업들, 그다음에 정부들은 좀 빠르게 또 이 해결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현대차에서는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 좀 생산될 수 있게 생산 거점을 좀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55억 달러 정도로 이제 투입을 해서 새롭게 또 거점을 좀 만들어내는 공장을 증설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의 재무부라든지 혹은 이제 정치권을 상대로 추가적으로 좀 로비를 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개정이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도 IRA 내용으로 인해서 뭐 이 부분은 한국에 피해가 가게 된 건 FTA 내용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개정을 하기 빠르게 또 되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법안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몇 년이 또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번에 이 라파엘 원옥이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분께서 뭐 우리나라의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조금 참작한 그러한 법안을 이제 내세웠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 의원이 당 내에서 영향력이 그렇게 큰 상태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 내에서 중간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장 좀 최우선적인 상황은 IRA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이 같이 좀 도생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는 타격이 조금 클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 외에 이제 뭐 2차 전지나 그다음에 뭐 태양광, 그다음에 뭐 수소, 풍력 쪽으로 해서 뭐 로봇까지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 IRA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군들은 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미국 내에서 이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법안이 이미 이제 미국 설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뭐 이제 최근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기업이 역시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계속적으로 미국 내에 공격적인 증설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RA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전체적인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최근 시장에서 좀 가져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 미국 에너지부하고 이제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접촉을 했어요. 이제 뭐 삼성 SDI나 혹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뭐 SK 온 등 해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 이제 에너지부와 이 IRA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세계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 점유율 2위고요. 그 다음에 SK 온이 4위고 삼성 SDI가 6위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어찌됐든 전기차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원자재 점유율이 높은 중국을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제외한다라고 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필수적으로 또 미국 쪽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야기가 된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기업들과 이야기가 된 부분은 아마 이제 뭐 중국에 대해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조금 이제 낮추면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2차 전지 기업들과 협업을 좀 늘리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됐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은 뭐 더더욱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사실 굉장히 좀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어요. 네. 워낙에 이제 저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정말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IRA로 인해서 오히려 좀 2차 전지는 더욱더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히려 IRA로 인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IRA 때문에 배터리 쪽에 시장 점유율도 좀 변화가 더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뿐만 아니라 또 현재 시간 19일 간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의 배터리 원료 생산에 대해서 또 여러 지원들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끌어들입니다. 네, 전기차도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또 배터리 원료도 미국에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금액은 한 배터리 원료 개발 생산에 28억 달러, 약 4조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중국 배터리 업체는 이렇게 미국 진출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또 여러 국가들이 또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될까요? 유럽 쪽의 투자도 또 집중하는 움직임이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기차 이제 우리가 최고가 되겠다. 네. 이제 공급 체인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의 견제가 결과적으로는 글로벌적으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이 이제 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이제 올해 약 한 450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이는 이제 이미 작년보다 배 이상 판매량이 좀 늘어난 그런 이제 수치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전 세계에서 제일 전기차 시장이 좀 성숙한 국가인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중국. 그러면서 이제 정부 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지원을 큰 폭으로 이제 해왔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또 성장하기 쉬운 그런 이제 환경에 좀 놓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뭐 BRD도 그렇고요, 뭐 CATL 등등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전기차 기업들을 좀 배출을 해내면서 이제 전기차 기업 10위 중에 5곳이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일 정도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역시나 이제 내수량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모습은 거의 볼 수는 없죠. 때문에 이 중국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출기를 조금 어떻게든 열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뭐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은 완전히 이제 뭐 배제가 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으로 조금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에 이어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 2위를 기록한 기업이 이제 전기차 기업,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인데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차량 라인업들을 이제 보이면서 이제 유럽 전기차 판매량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성기차라고 해서 또 중국의 또 유명한 중국 전기차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개 신규 라인업을 유럽에 좀 발표를 하면서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지금 이제 유럽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으로 봤을 때 이제 세계 2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 2위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치고 갈 만한 시장은 절대 아니다. 반드시 좀 공략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도 유럽을 반드시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RMA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또 유럽에서 또 분명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미 뭐 러시아에게 한 방 맞은 것이 또 유럽이기 때문에 같은 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휘두를 수 있는 중국을 상대로 어느 정도 이 RMA 법안을 통해서 견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럽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살짝은 좀 중국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안에서 아무래도 좀 미국에서 좀 뜨고 있었던 현대차가 좀 피해를 받지 않겠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거냐, 공장 빨리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현대차가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덕분에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미국의 변화로 우리 주식시장이 한 차례 여러 가지 또 부담이 있었어요. 질서를 재편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좀 혼란이 있었는데 유럽의 원자재법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IRA가 이제 법안이 발표가 됐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우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IRA가 이제 발효가 되고 나서 이 시장 분위기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현대나 기아 같은 이제 완성차 업계는 상당히 조금 빨간불이 켜진 그런 이제 상황인 건 맞는데,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시장이 뭐 경기 침체다, 그 다음에 이제 긴축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좀 과도한 그런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다. 새로운 좀 뭔가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완성차 업계는 정말 이제 판매량이 정말 뛰어나고 그러면서 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물론 크게 한 방을 맞기는 했지만 새롭게 또 2차 전지라는 IRA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조금 출현을 하게 되면서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를 볼 때 굉장히 좀 체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꼈는데 2차 전지가 오히려 조금 이 IRA의 수혜를 받으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금은 이제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은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역대 이제 상승장을 보게 되면 항상 주도하는 섹터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최근에 뭐 코로나를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네이버나 뭐 카카오 이런 플랫폼 성장주들, 그다음에 백신주들 해서 굉장히 좀 이끄는 그런 이제 주도 섹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갈만 하면 이제 고꾸라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반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까지도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고 IRA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는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거 이제 오히려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을 조금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섹터로 또 새롭게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오히려 조금 차올랐다라고 보고 있어요. 때문에 IRA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저는 나쁘게 보지만은 않았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RMA가 발표가 되잖아요. RMA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사실 이제 내용 자체는 그렇게 또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뭐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RMA가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이제 IRA라는 이제 선례를 어느 정도는 또 뭐 겪었고 적응을 했기 때문에 RMA에 대해서 이미 이제 뭐 대응을 어느 정도 해 나가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RMA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 큰 영향은 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한번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심리가 약한 시장이지만 그래도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유럽의 원자재법을 계기로 해서 배터리 그 밸류체인 쪽은 오히려 이들 법안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퍼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전기차 업계가 뭐 바쁘죠. 자동차 브랜드들이 너무 바쁘고 각 북미나 호주 등지의 광산으로 자동차 업계들이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투자를 해서 그렇죠. 네,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에서는 2026년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독립을 위한 것일까요? 뭐 역시나 같은 관점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이 밸류체인을 만들자라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 될 거고 이제 2026년에 실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뭐 안전성과 재활용 비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유럽 연합 내에서 거래되는 이제 2kW 이상의 모든 산업용 자동차용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용되는 부분들, 재활용되는 부분들, 모든 배터리들에 대해서 생애 주기를 이제 디지털로 이제 기록하는 그러한 이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만들어졌나가 그렇죠. 주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어디에서 같아요.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예. 이제 어떤 부품을 썼느냐, 네. 어떤 원재료를 썼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러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당연히 판매가 되지 않을 거고 여기서 중국산 광물이 쓰였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로 판매가 제한이 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IRA든 혹은 이제 RMA든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법안이니까 중국산의 부품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배터리 여권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판매가 금지되는 그런 법안이 이제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배터리 여권제 같은 이제 생애 주기를 좀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부분이 조금 이제 미흡한 상태예요. 때문에 좀 빠르게 이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놔야 이제 2026년에 배터리 여권제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좀 문제 없이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도 탈중국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중국산 부품들 혹은 이제 중국산 광물이 쓰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유럽 쪽에서는 판매가 될 수가 없게 될 거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중국산 원자재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또 이 부분을 네.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중국산 원자재 비중을 앞으로 우리 배터리 업계가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떤 조치들이 나오고 있나요? 역시나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해지는 키워드가 탈중국화가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결국에 IRA나 RMA나 중국산은 안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 이제 거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 같잖아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좀 더 이제 보게 되면 미국에서 IRA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이제 FTA 이제 체결을 한 그런 이제 국가 내에서 쓰인 부분들 이제 광물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40%에서 계속적으로 2027년까지 80% 이상 이제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7월까지 수입한 이제 광물을 보게 되면 이제 수산화 리튬의 84%, 그다음에 코발트 81%, 그다음에 흑연 89.6%. 이 정도로 이제 비중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요한 광물들의 새 공급처를 우리나라는 지금 빠르게 찾아야지 이제 앞으로 이 IRA나 RMA가 발효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미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먼저 이제 지금 전기차 핵심 광물을 FTA 체결국 중에서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캐나다, 그리고 호주, 칠레밖에는 없어요. 때문에 이제 이 나라와 좀 빠르게 협상을 해내야겠죠.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칠레를 방문해서 이제 이 칠레 대통령과 리튬 같은 이제 핵심 광물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리튬 채굴량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코발트와 망간, 니켈도 이제 세계 5위권이 이제 호주입니다. 호주로 이제 날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각 국가 이제 장관을 만나서 광물의 이제 공급 문제도 좀 논의를 한 그런 이제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아니라 이제 뭐 계속적으로 기업에서도 뭐 LG 엔솔 같은 경우에 뭐 캐나다 광물업체 3곳, 그다음에 뭐 리튬, 코발트 공급 협약 맺은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에도 호주에서 이제 리튬 수급 계약을 맺은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저는 개인적인 좀 사견을 조금 더 이제 더하자면 언젠가 좀 일어날 사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적으로 대만 침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이 대만 침공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이 자원을 무기로 쥐고 흔드는 것처럼 중국도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상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글로벌적으로 탈중국화가 계속적으로 키워드로 좀 작용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금 더 이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의 해군 참모총장이 중국이 이르면 올해 대만을 침공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만과 무기를 공동 생산하는 걸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냥 어렵습니다. 단순하고 네.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2차 전지 관련주가 이 미국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부각이 됐었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있을지 알아볼까요? 뭐 역시나 이제 뭐 우리는 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수혜주를 또 계속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이제 IRA 수혜를 받으면서 굉장히 네.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수혜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먼저 태양광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IRA로 인해서 이제 IRA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결과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주요한 법안이거든요.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IRA에 쓰이는 자금의 절반 정도가 이제 할당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은 좀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태양광 관련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조금 기대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앞으로 태양광의 산업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조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뭐 미국의 이제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련 태양광 기업들도 상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풍력 쪽이라든지 뭐 수소 쪽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슈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태양광에 대한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이 글로벌 이제 밸류 체인을 보면 중국이 또 상당히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규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사 수혜로 또 우리나라가 또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 뭐 태양광 쪽도 충분히 좀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IRA 법안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 미국 내 기업들이 이제 좀 빠르게 생산 라인을 좀 늘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증설을 하게 되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로봇은 상대적으로 성장주 성격에 조금 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또 눈에 보이게 되면 상당히 또 강한 그러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뭐 로봇주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전체적으로 윤곽이 나오는 게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태양광, 여기에 뭐 풍력 정도,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로봇 정도까지 어느 정도 수혜가 예상되는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속도전. 오늘은 그에 따른 수혜 섹터로 분류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그 시간 싸움에 들어가 있고요. 또 생산력 증대 싸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태양광, 풍력, 수소, 여기에 배터리까지 시장의 관심 섹터, 최1순위 섹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오늘 원달러 환율 뭐 여전히 상승 움직임입니다. 올선 타고 올라가고 있는 원화 약세이고요. 그나마 코스피가 2200선 지지하면서 2220선 부근까지 낙폭 줄였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과 또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